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6 사랑의 욕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욕정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99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6 사랑의 욕정. 정말 전쟁 뉴스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처참한 참경이 우리 조국 땅 위에도 전개될 것이 아닌가. 또 내 눈앞에 잔하기, 내 눈을 쑤실 것이 아닌가. 미군이 상륙할 때의 경우, 또 소련군이 투입되는 경우 등등 이런저런 생각에 질식하여 숨이 콱콱 막히는 것을 느끼면서 알이 그리워지는 날이면 더욱 푸르고 푸르러 있는 것이었다. 죽음에 가까운 나의 고독은 알을 부른다. 나는 몸부림치며 알을 기다린다. 알이 오지 않는 날은 몸부림쳐서 울어야 하느냐. 일주일에 2번씩 알은 시간표처럼 꼬박꼬박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표와 시간표의 공간이 나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다. 육체는 나날이 문드러져 가건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신명은 이성에 대한 사랑만은 문둥이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않았는지 이것만은 정상한 것 같다. 나는 온갖 것과 격리되어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는 것이다. 마치 동물원에 갇힌 짐승같이 우리간 안만 빙빙 돌면서 창살 너머로 눈짓하는 세상을 탐하면서 또 무기징역의 죄수가 감방에서 뛰어나가고 싶은 고민에 이제나 저제나 하며 요행과 기적을 세월 속에 고대하는 듯한 그런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 문둥이가 무기징역처럼 나를 붙잡고 나를 망쳐먹는다. 인생의 문둥이란 무기징역에 그리운 것이 많아지고 그 추억의 하나하나가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름답고 새로워진다. 그 중에도 가장 애달픈 것은 알의 사랑이다. 지금도 알이 무작정 그립고 그의 뺨을 부비며 사랑하고 싶다. 아니, 그의 행복을 빌면서 영영 그를 잊어야 하는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를 몸부림하며 기다려지는 것이 웬일인가. 이런 생각에 잠겼을 때 골방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 쪽을 향하여 본다. 무의식 중에 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태껏 못 견디게 그리워하던 알이 서 있지 않은가 라고 챕터 46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고개를 갸우뚱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쟁 뉴스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처참한 참경이 우리 조국 땅 위에도 전개될 것이 아닌가. 또 내 눈앞에 잔하기, 내 눈을 쑤실 것이 아닌가. 미군이 상륙할 때의 경우, 또 소련군이 투입되는 경우 등등 이런저런 생각에 질식하여 숨이 콱콱 막히는 것을 느끼면서 알이 그리워지는 날이면 더욱 푸르고 푸르러 있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46을 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걱정도 팔자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눈과 귀와 뇌를 가졌다면 당연히 5만 가지의 상상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판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나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잘 알기에 5만 가지 상황을 설정해 보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두동강으로 만든 원흉 미국과 소련이 투입되었을 때까지라도 상정하고 있으니 가히 지도자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운에게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또 알이 그리워지나 봅니다. 여기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보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참혹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참경이라고 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이 진전되어 펼쳐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잔학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포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한자로 뛰어들다, 투입하다, 돌입하다, 열정적으로 몰입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통이 답답하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히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나의 고독은 알을 부른다. 나는 몸부림치며 알을 기다린다. 알이 오지 않는 날은 몸부림쳐서 울어야 하느냐. 일주일에 2번씩 알은 시간표처럼 꼬박꼬박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표와 시간표의 공간이 나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이 구해온 세파란진 주사약을 하운에게 주사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 오는데, 오지 않는 그 기간에는 미치도록, 아니 죽도록 보고 싶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불과 2-3일 상간인데도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다면 이는 상사병이 아닐까 싶네요. 이는 하운이 얼마나 고독하고 상처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린 양을 피우며 떼를 세고 싶은데 그 상대가 죽도록 사랑하는 알이었던 게지요. 어릴 적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으로 아픈 척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받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온몸을 떨거나 뒤흔들고 주위 사물에 부딪는 짓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태를 고스란히 그대로 지속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배당을 적어 넣은 표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나날이 문드러져 가건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신명은 이성에 대한 사랑만은 문둥이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않는지 이것만은 정상한 것 같다. 나는 온갖 것과 격리되어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은 문둥병이라는 해괴한 계질로 인하여 철의 장막이 쳐진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투병을 하고 있으니 어떠한 의욕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꿈이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명약을 주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아마도 하운에게 알이라는 등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하우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과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공간을 뜻한다 하겠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격리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환자 등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옮겨서 떼어놓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동문홀에 갇힌 짐승같이 우리간 안만 빙빙 돌면서 창살 너머로 눈짓하는 세상을 탐하면서 또 무기징역의 죄수가 감방에서 뛰어나가고 싶은 고민에 이제나 저제나 하며 요행과 기적을 세월 속에 고대하는 듯한 그런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이 마치 동물원 우리간에 갇힌 짐승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한 무기징역을 받아 감방에 갇힌 죄수와도 같은 심정이었던가 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만큼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은 물론 사람으로부터 기피의 대상이었으며 증오의 대상이었으니 그보다 더 큰 답답함과 심적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보기 드물게 동양 삼국에서 유학한 인텔리였기에 더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동물을 모아 먹여서 기르면서 연구하는 한편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시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간의 북한어라 할 수 있겠고, 탄하면서 했는데 참견하여 잘잘못을 따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형의 하나라 하겠고요.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죄수를 가두어 두는 방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움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얻는 행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라고 하는 것은 몹시 기다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가 무기징역처럼 나를 붙잡고 나를 망쳐먹는다. 인생의 문둥이란 무기징역에 그리운 것이 많아지고 그 추억의 하나하나가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름답고 새로워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도 유망한 인재를 문둥병이라는 바이러스가 법조문에도 없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익힌 신문물을 써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실력 발휘도 못했는데 판정패를 당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동양 삼국을 떠들면서 보고 듣고 익힌 소중한 추억들이 얼마인데 펼쳐보지도 못하고 내 속에 가두어 놓아야만 하는 처지가 한탄스러울 뿐이지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어 나타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애달픈 것이 알의 사랑이다. 지금도 알이 무작정 그립고 그의 뺨을 부비며 사랑하고 싶다. 아니,
그의 행복을 빌면서 영영 그를 잊어야 하는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를 몸부림하며 기다려지는 것이 웬일인가. 이런 생각에 잠겼을 때 골방문이 열린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 쪽을 향하여 본다. 무의식 중에 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태껏 못 견디게 그리워하던 알이 서 있지 않은가라고 챕터 46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아쉽기만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알에 대한 마음입니다. 끔찍하게도 사랑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볼 때 붙잡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해지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문둥병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홀홀 날아가 나의 인생목까지 잘 살도록 놓아주고 싶은데 가슴은 미어지는 것이죠. 그저 마음 같아서는 끌어안고 부비부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한마디로 환장하겠다는 절규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난 존재가 바로 알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애달픈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애달프다의 활용형으로서 애가 닳도록 쓰리고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이 이런 뜻이 되겠고요. 뺨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부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용어로서 내가 알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 한때 나에게 의식되었지만 지금은 망각된 모든 것, 나의 감각에 의하여 인지되지만 내 의식에서 유효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기억하고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 내 내면에서는 준비되지만 나중에야 비로소 의식으로 표출되는 미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39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7 인간, 폐업, 문둥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랑새 제8집이 오는 12월 20일 출간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